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세계 최초 정지궤도 해양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양과학기술원 박명숙입니다. 동아시아 해역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영향이 크고 주변국의 산업화가 빨리 진행되어 인간 활동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바다입니다. 오늘 강연은 이런 다이나믹한 바다를 우주에서 보고 있는 천리안 해양위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는 위성은 2010년 6월에 발사되어 10년 동안 임무를 수행한 통신해양기상위성 천리안 위성입니다. 기상현상을 보는 기상센서 MI와 바다의 색깔을 보는 고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로 말씀드릴 고시는 세계 최초 정지궤도 회색위성이라는 신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위성은 후속 위성으로 2020년 2월에 발사된 지오컴셋2b 위성입니다. 대기 오염 가스를 보는 환경 탑재체 잼스와 바다의 색깔을 보는 고시2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해양위성 2호의 천연색 합성 RGB 영상입니다. RGB 영상은 해양 현상을 잘 보기 위해서 위성의 청색, 녹색, 적색 채널의 관측을 합성한 영상인데요. 일기예보의 기상위성 영상과 조금 다른 점을 보실 수 있는데요. 보시면 구름이 없습니다. 기상위성에서 주로 보는 것은 구름과 강수, 악기상이라면 해양위성에서 보는 것은 바다에 있는 플랑크톤, 부유사 입자, 용존 유기물입니다. 본 영상에서 상대적으로 깨끗한 동해와 입자 용존 유기물들이 많은 항해와 동중국해의 차이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미국, 나사, 유럽의 이사와 같은 스페이스 에이전시들은 우주뿐 아니라 우리 행성 지구의 바다색을 관측하기 위한 위성 임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해양, 기상, 육상 관측 극궤도 위성으로서 시윕스, 모디스, 비어스, 페이스가 있는데요. 페이스는 올해 발사될 예정입니다. 이런 위성들은 극궤도 위성입니다. 전 지구 해역을 타겟으로 하여 특정 지역은 하루에 한두 번 관측이 가능합니다. 그럼 정지궤도와 극궤도 위성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볼까요? 천리안과 같은 정지궤도 위성은 지구가 위성을 당기는 중력과 위성의 회전 운동으로 인한 원심력이 균형을 이루는 약 36,000km 고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각 속도와 같은 속도로 회전하여 항상 같은 지역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 극궤도 위성인 모디스와 천리안 2호가 관측한 바다 영상입니다. 전 지구 영역을 한두 번 관측하는 모디스와 그리고 천리안 2호는 동아시아 지역을 1시간 간격으로 약 250m 고해상도로 관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위성 개발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은 RGB 영상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 채널의 관측값을 이용해서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더 정확한 정량적인 수질 환경 변수를 얻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이 영상은 바다 안개 해무 영상입니다. 영상에서 하얗게 보이는 부분은 구름과 해무가 섞여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기에는 두 영역의 구분이 힘듭니다. 그렇지만 알고리즘을 통해서 최종 산출물에서는 해무와 구름의 영역을 구분할 수 있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짙은 안개도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올해 황사 사례입니다. 영상에서 고비 사막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되는 황사를 보실 수 있는데요. 알고리즘을 통해서 에어로졸 광학 두께라는 정량적 값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지상 미세먼지 농도 추정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주에서 보는 바다가 왜 중요할까요? 해양위성이 주로 보는 주된 산출물은 식물성 플랑크톤입니다. 아주 크기가 작지만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바다를 덮고 있는 생명체입니다. 그 크기에 비해서 방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물성 플랑크톤은 마린 에코시스템 푸드웹의 근간이 되는 생명체입니다. 플랑크톤의 양이 변화될 때 위쪽에 있는 모든 생물체들의 삶에 영향을 받습니다. 육지의 식생처럼 식물성 플랑크톤은 태양빛을 받아 강합성을 하여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생산합니다. 생물학적 펌프를 통해서 탄소를 세저로 수송함으로써 지구의 탄소 순환에 아주 중요합니다. 적조는 플랑크톤 농도가 과다하게 높고 유해 조류로 인해서 붉은 띠가 보이는 현상입니다. 이로 인해서 수산업에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유조류인 갱생의 모자반도 동중국해에서 제주도로 유입되는 경우가 있어 쓰레기 수거에 비용이 들고 수산업에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성을 통해서 이런 적조나 부유조류 같은 해양 재해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수산업의 피해를 저감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연한 내용 중에서 질문 있으신 분 해주십시오. 네. 기후변화나 해양재해에 대한 고민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극복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러한 해양 관측을 통해서 해양재해를 예측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까지 보여드린 거는 위성으로 해양 현상을 탐지하는 것만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다른 정보들이 들어가면 예측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무나 적조 같은 위성 영상과 주변의 그 수치 예보장을 이용해서 SST나 그런 다른 기상 정보들을 융합해서 기계학습이나 딥러닝 기법을 적용을 하면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지금 현재 개발 중입니다. 지구 주변에 있는 궤도상 물체를 모델링한 나사의 이미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구에 붙어 있는 저궤도 극궤도 위성에 비해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정지궤도 위성의 벨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구 반지름이 6,400km인 것에 비해 정지궤도 위성의 36,000km는 아주 먼 우주인데요. 이 먼 우주에서 바다의 영상을 얻을 수 있는 근원은 무엇일까요? 바로 태양입니다. 태양은 6000켈빈 온도의 별로서 태양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주로 자외선부터 적외선 파장까지 빛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양 원격 탐사는 지구에서 반사되는 태양광을 파장별로 쪼개서 관측하는 분광의 원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특정 요소마다 태양빛의 흡수, 산란을 통한 고유의 분광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정 요소란 순수한 물도 될 수 있고 플랑크톤, 용존 유기물, 부유 입자, 공기 분자, 에어로졸, 해무 등 우리가 측정하기로 원하는 그런 타겟입니다. 맑은 해역과 플랑크톤에 의한 생산성이 높은 해역을 비교해 보면 맑은 해역은 파란색으로 보이고 생산성이 높은 해역은 청록색으로 보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순수한 물은 적색 파장의 빛만 흡수하고 파란색의 태양빛은 거의 흡수하지 않고 다시 내보내서 산란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들어올 때는 파란색 바다로 보이게 됩니다. 우주의 위성에 있는 카메라에서 찍어서 얻어지는 것은 전자기 신호입니다. 전자기 신호에서 우리가 원하는 최종 산출물까지 얻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수많은 알고리즘을 거쳐야 합니다. 주요 3단계는 복사 보정, 대기 보정, 산출물 알고리즘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치 정보가 보정된 위성 관측 전자기 신호를 대기 상층 광량으로 보정하는 것을 복사 보정이라고 합니다. 대기 보정은 대기 분자와 에어로졸 효과를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산출물 알고리즘은 대기 분자와 에어로졸 효과가 제거된 해수의 반사도를 각각의 원하는 해양 대기 육상 산출물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위성과 바다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면 보시는 것처럼 이 바다 원격 탐사가 훨씬 간단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기 중에는 에어로졸도 있고 NO2, 오존 등 가스도 있고 수증기 등 태양광에 반응하는 다른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대기를
적절하게 걷어내야지 바다의 정보를 잘 추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해역에 맞는 대기 중 에어로졸 가스 수증기 효과 제거가 아주 중요하고 천리안 위성만 우리 해역에 특화된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그럼 위성 알고리즘 개발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우선 입력 변수, 각 채널에서 찍은 레디언스, 반사도 같은 정보가 있다면 최종 산출물은 우리가 원하는 클로로필, 해무, 부유사 농도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근래 이후기 알고리즘을 개발하면서 기계학습, 딥러닝 기법도 적용하여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위성에서 보이는 정량적 영상값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다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연구선 해양과학기주에서 바닷물을 채취해서 물 안에는 플랑크톤도 있고 입자도 있고 다양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요소들을 각각 구분하는 필터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다의 태양광을 측정합니다. 한반도 해역의 관측 자료를 이용했기 때문에 천리안 위성은 지역 특화 알고리즘 생산이 가능했습니다. 천리안 해양위성 1호와 미국의 위성을 10년간 비교해 보았습니다. 천리안 자료는 동아시아의 핵심적인 생물학적 분포를 잘 나타냈습니다. 연평균, 계절평균 분포는 모디스 비어스와 잘 일치했습니다. 국외 위성은 태평양, 대서양 등 맑은 해역을 대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기 보존 기술도 에어로졸이 거의 없고 미세먼지가 없는 그런 대기의 조건으로 제거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리안은 탁도의 변화가 크고 미세먼지가 높은 동아시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의 효과를 제거할 때 그런 특성을 고려하여 알고리즘을 개발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리안은 우리 해역에 특화된 기술의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으시고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현재 운영 중인 새로운 위성은 어떤 기능이 향상되고 이것을 통해 얻어지는 긍정적인 요소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현재 지오콤셋2B 위성에 해양 위성인 고시2가 탑재되어 있고요. 현재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시2는 고시1에 비해서 채널 수가 더 늘어서 13개의 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다 관측의 기본 원리가 분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분광을 더 세밀하게 해서 좋은 눈을 가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간 해상도도 1호는 500m였지만 2호는 250m로 정지 궤도 위성치고는 상당히 좋은 공간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산출물도 이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서 26종의 산출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500m급 공간 해상도에서 250m로 늘었기 때문에 연안이나 그런 해양 환경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더 세밀한 밴드를 통해서 정확도 향상이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서 어장 환경 모니터링과 해양 재난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래를 위한 위성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증가와 함께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느껴지진 않지만 지금 바다가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바다가 뜨거워지면 해양 생태계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온난화가 됨에 따라서 플랑크톤은 대체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래, 예를 들어서 2050년 해양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온실 기체가 증가하고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고수온이 증가합니다. 2050년 고수온 일수는 365일 중에 약 200에서 300일 정도로 모의되고 있습니다. 바다가 뜨거워지면 해양 생태계에도 영향이 있을 텐데요. 플랑크톤이 감소하고 어류가 폐사하거나 열대화되는 특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플랑크톤이 감소하게 되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흡수가 감소돼서 지구 온난화에 증폭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해양 수산 산업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변화하는 미래에 대비한 위성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 기관들은 여러 위성 임무에 의한 수십 년의 해양 위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CIPS, 모디스, 비어스 거의 3, 40년의 자료를 구축해서 기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큰 우리 해역에서도 지역 특화 자료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해양의 변화를 진단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입니다. 저희 천리안 위성 자료는 전 세계적으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사용자뿐 아니라 국외 유저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 세계 최초 정지궤도 해양 위성이기 때문에 그 천리안 1호를 이용한 논문도 많이 출판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으시고 질문 있으신 분 말씀해 주세요.
네. 위성을 통한 해양 관측이 우리의 삶에 아주 유용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 관측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측과 분석 또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일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어떤 분석을 할 수 있는지 그 사례를 알고 싶습니다. 네, 일단 지금 현재 위성 자료는 단기적인 현상을 보도록 정확도 향상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호와 2호를 이어서 20년 이상의 데이터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3호가 올라간다면 우리 해역에서 수십 년간 위성 자료가 쌓일 것인데요. 모든 산출물에 대해서 에어로졸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해무가 어떻게 수십 년간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 그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 20년 동안 천리안 1호, 2호를 개발해 오면서 관계부처, 연구소, 학계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세계에 뒤처지지 않는 정지궤도 위성 분석 기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인도나 미국 등에서도 해양 위성 발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선도적인 기술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정확한 위성 자료 생산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